안녕하세요, 서비기관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내연기관 강의 책에서 많이 참고하였기에 다른 강의보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크랭크 축을 지지하는 메인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어링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서 고정시키고 축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소형 장치에는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등이 사용됩니다. 선박용 대형 기관에는 상하 2개로 분할된 미끄럼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저널의 표면을 둘러싸서 그 사이에 윤활유를 공급하여 축과의 마찰을 줄이고 하중을 지지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기관 베드, 대판이 있고요. 여기에 하부 메인 베어링을 두고 크랭크 축을 올리고 상부 베어링으로 덮고 프레임을 올리면 크랭크 실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베어링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축의 하중이며 베어링 메탈의 두께는 크랭크 저널 지름의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플라이 휠에 가장 가까운 베어링을 기준으로 하며 이 베어링에는 칼라를 넣어주는데요. 이 칼라는 앞뒤로 움직이지 말라고 있는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크랭크 축은 이 베어링을 기점으로 하여 한쪽으로 열팽창할 수 있도록 다른 베어링은 크랭크 암과의 사이에 적당한 틈을 두어 설치합니다. 크랭크 저널과 메인 베어링의 틈새는 너무 작으면 냉각이 불량해져 눌러붙게 되고 너무 크면 윤활유 누설이 많아져 윤활이 불량해져 눌러붙기에 적당히 틈새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메이커별로 달라서 메이커 인스트럭션 북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메인 베어링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박용 메인 베어링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필요로 하는데 알아볼까요? 1. 고온 하의 하중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압축 강도를 가지며 내구력이 크고 반복 충격 하중에 견딜 것. 온도와 기계적 강도 및 피로 저항. 2. 축과의 적합성이 양호하여 길들이기가 용이하며 당금질하지 않는 축이라도 지장이 없을 것. 적합성. 3. 이물에 대한 매몰성이 크고 또한 편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 변형을 하며 축에 길들기 쉬울 것. 매몰성. 4. 내식성, 내마모성이 클 것. 부식 저항과 내마모성. 5. 윤활제에 대한 습윤성, 친유성이 양호하며 경계 윤활의 상태에서도 마찰 개수가 적을 것. 윤활성. 6. 열 전도율이 크며 셀과의 열 팽창 개수 차가 적고 또한 축의 융착, 눌러붙음 하기 어려울 것. 열 전도도. 7. 주조성이 좋고 셀과의 접촉성이 클 것. 주조성과 접착력. 이러한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재료는 아직 없으나 다음과 같은 재료들이 많이 쓰이고 문제에 나오니 꼭꼭꼭 알아둡시다. 1. 백색 합금. 백색 합금은 말 그대로 화이트 메탈이라고 합니다. 또한 베빗 메탈이라고도 불립니다. 백색 합금은 경도가 비교적 작아서 축과에 길들이기가 쉬우며 이물질에 대한 매몰성이 있어 축의 손상이 적고 윤활유의 유막 유지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백색 합금은 주석 또는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주석이 주가 되는 주석기 백색 합금과 납이 주성분이 되는 연기 백색 합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기 백색 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베빗 메탈은 주석기 백색 합금을 가리킵니다.
백색합금은 고온에서는 기계적 성질이 약하고 고하중에서는 내압성이 작아지므로 베어링 간격이 크면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기관, 중하중 기관에서 주로 백색합금을 사용합니다. 2. 동연합금. 구리를 기본으로 하는 동연합금은 일반적으로 켈멧이라고 불립니다. 동연합금은 고속, 고출력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장점으로는 기계적 강도가 크고 고온에서 심한 저하가 없어 백색합금의 약 2배의 면압을 견딥니다. 또한 열 전도율이 백색합금보다 3배에서 6배 좋아 베어링 면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유막이 파손되어도 납이 윤활작용을 하기에 눌러붙은 일이 적습니다. 다만 열 팽창 계수가 작기에 베어링 틈을 백색합금보다 크게 하여야 하고 이 때문에 윤활유량을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몰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윤활유 필터는 가는 것을 사용해서 이물질이 안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열 팽창 계수가 작다는 말은 열을 받아도 팽창을 덜 한다는 말인데 왜 틈새를 크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책이랑 구글이랑 찾아봐도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고출력 기관으로 갈수록 베어링 틈을 더 준다고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아 틈새를 조금 더 줘서 마찰을 줄이고 윤활유로 더 확실히 하중을 지지하게 하려고 틈새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3.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은 다른 베어링보다 고온 고하중에 견딜 수 있고 경계 윤활 상태에 있어도 눌러붙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4. 3층 메탈. 3층 메탈은 쉽게 말해서 동연 합금의 표면에 백색 합금을 도금한 짬뽕 메탈입니다. 기계적 강도도 올리고 표면을 백색 합금을 사용하여 길들이기 쉽게 설정한 메탈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3층 메탈은 문제에 안 나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최고라고 설명되지만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백색 합금과 동연 합금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이 둘의 차이점만 확실하게 숙지하면 문제에 들어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백색 합금, 화이트 메탈, 베빈 메탈, 경도가 비교적 작다. 그래서 길들이기 쉽다. 그리고 이물질에 대한 매몰성이 있고 축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약하고 고하중에서는 깨지기 쉽다. 동연합금, 켈밋, 구리, 고속 고출력 기관, 기계적 강도가 높고 고온에서도 잘 버티기에 고속 고출력 기관에서 사용된다. 열 전도율이 좋아 베어링 면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매몰성이 약하여 윤활유 필터를 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베어링 메탈 두께는 전월 지름의 10분의 1에서 12분의 1 맞고, 플라이휠에 가장 가까운 베어링이 기준 베어링 맞고, 플라이휠에 가장 가까운 베어링 메탈에는 스러스트 칼라를 설치한다 맞죠? 크랭크축이 기관 중심에서 전후로 열 팽창할 수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준 베어링 기준으로 한쪽으로 열 팽창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축의 베어링의 길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이었죠? 축의 하중이었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축의 하중이 베어링의 길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다.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음 문제. 동연합금에 비해 베빈 메탈, 화이트 메탈이죠. 화이트 백색 합금, 이 특성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축과 길들이기 쉽다. 장점이고, 열의 전도율이 양호하다. 열의 전도율이 양호한 거는 동연합금이었는데 일단 보류. 이물질의 매몰성이 좋다. 매몰성이 좋았죠. 윤활유 유막 유지가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다음 문제. 고하중 고속도용 베어링 합금 바로 나와야죠. 켈밋입니다. 동해납금 켈밋.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이 베어링 중 주석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은 주석기 베빗이었죠. 주석기 백색 합금. 주석기 백색 합금은 베빗 메탈.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A. 다음 문제. 베어링 틈을 가장 크게 주어도 되는 베어링 재료. 재료가 강할수록 틈을 많이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켈밋 동해납금이 백색 합금보다 틈을 더 크게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답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나왔어요. 그 알루미늄 합금이 제가 가장 좋은 재료로 쓰는 최고의 메인 베어링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솔직히 다른 답은 다 백색 합금 아니면 켈밋인데 요것만 유일하게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답이 돼 있거든요. 3층 메탈도 답으로 된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만 딱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베어링 틈을 가장 크게 줘도 되는 베어링 재료는 알루미늄 합금. 다음 문제. 축계 장치에 사용되는 석기 백색 합금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석기 백색 합금, 주석기 백색 합금이었죠. 그 베빗 메탈. 석기 백색 합금은 양호한 마찰성과 베어링 재료의 부드러움과 미세 조직의 특성을 갖는다. 그 강도가 낮고 유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는 맞는 것 같고, 전월보다 베어링은 연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 전월의 손상을 줄인다. 베어링이 먼저 망가진다 했죠. 전월을 보호해준다고 했으니까 맞고. 백색 합금의 층은 두꺼울수록 내압력과 경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층이 두꺼울수록이면 뭐 층을 한도 끝도 없이 두껍게 만들 거냐고.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일단 4입니다. 선미관 백색 합금 베어링의 틈은 선수 측을 약간 크게 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선미관 쪽인데 어차피 답은 4가 나왔기 때문에 4를 고르시면 됩니다. A는 저도 선미관 쪽을 다시 공부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켈밋 베어링의 특성이 아닌 것. 켈밋 동해납금이었죠. 백색 합금에 비해 2배의 면압을 견딘다. 맞고. 열 전도율이 3배에서 6배 정도 크다. 그래서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맞죠? 납이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눌러붙는 일이 적다. 납이 윤활 작용 있었죠. 백색 합금보다 열 팽창 개수가 크기 때문에 열 팽창 개수가 작죠. 그래서 베어링 틈을 크게 할 수 있고 윤활유 필터의 구멍을 조금 더 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윤활유 필터를 가는 것을 사용해서 매몰성이 낮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을 줄여야 된다고 했었죠. 정답은 I입니다. 이 문제는 2번이나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좀 잘못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열이 작다. 비열은 우리 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열 전도도가 크다. 열 전도도가 큰 거는 켈밋이었고, 축에 잘 응착하지 않는다. 길들이기 좋다는 말이죠. 이건 또 베빗이에요. 주조성이 좋아. 중하중, 중속도 및 그 이상의 조건. 그러니까 중속도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고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켈밋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해납금. 근데 답은 또 베빗으로 돼 있더라고요. 2번이나 다. 정답은 일단 베빗 메탈인데 조금 좀 난해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일단 정답은 가입니다. 베빗. 축에 잘 응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베빗 메탈로 고르시는 게 이 문제는 맞습니다. 다음 문제.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메인 베어링 캡에 최대 하중이 걸리는 시간. 캡은 이제 피스톤이 폭발력으로 의해서 내려왔다 올라왔을 때 최고점에서 최대 하중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배기행정 끝에서 최대 하중이 걸리겠죠. 정답 나입니다. 다음 문제.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트렁크형 피스톤의 측압이 회전 방향과 반대측에서 생기는 행정은 회전 방향과 반대측. 그러니까 피스톤이 올라가다가
반대로 힘을 받을 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힘을 받을 때, 반대로 힘을 가장 세게 받을 때는 당연히 팽창행정이죠. 그 폭발행정.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피스톤이 그냥 순탄하게 이제 올라가고 압축행정이었고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그 순환된, 그러니까 자동적인 힘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스톤 측압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고 있는데, 폭발행정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누르니까 이게 반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저는 이 문제도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봐볼까요?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핀 볼트에 최대 인장력이 걸리는 시기. 일단 크랭크핀 볼트, 크랭크핀에 들어가는 볼트거든요. 크랭크핀의 볼트는 종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장력은 잡아당기거나 뭐 압축시키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크랭크핀 볼트가 그런 힘을 받는 게 아니라, 크랭크핀 볼트는 전단 능력을 받죠. 우리가 폭발행정 때 그 연접봉이 밀어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직, 그 방향과 수직인 전단 능력을 받는데, 그 전단 능력이 아니라 인장력이 걸리는 시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수직 능력을, 전단 능력을 최대로 받는 시기는 이제 폭발행정 말기잖아요. 그러면 답을 봐보면 배기 압축, 그러면 이제 배기행정 시작이 폭발행정 말기잖아요. 그럼 이 시기가 최대 응력이 걸리는 시기인데, 정답이 일단 나로 돼 있어요. 배기행정 말기라고. 그렇다는 말은 배기행정의 말기란 상사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장력이 상사점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크랭크핀 볼트가 아니라 연접봉 볼트가 배기행정 말기에 최대의 인장력이 걸리죠. 그 관성력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힘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잘못 나왔고, 일단 근데 답은 나고, 시험을 봐서 점수를 얻으려면 일단 나를 체크해야 되지만 문제는 잘못 나왔다.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바꾸려면 크랭크핀 볼트가 아니라 연접봉 볼트로 바꾸던가, 아니면 크랭크핀 볼트의 최대 수직 응력, 전단 능력이 걸리는 시기로 해가지고 답을 가로 바꾸던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인 베어링 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이틀에 한 동영상씩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구분들, 선후배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